호호, 목공. 자, 뭐냐 이게? 잠깐만 있어봐. 이거 하려면은 이런 걸로 재야지. 그렇지, 재야지. 네, 깜짝이야. 그렇게 쓰시면 안 되는데요. 네? 아, 누구신데 저한테 또 그러시는 거예요? 네, 이후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목공에 대해서 알려주실 이후경 선생님. 근데 이게 뭐 하는 것들이에요? 이거 지금 이거는 뭐 공기가 들어있는데 이런 건 뭐 어떻게 쓰는 거예요? 네, 목공 하시려면 여러 가지 도구 사용법을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좀 하나 해보면 안 되나요? 저 이것도 이거 드릴 같은 거 뭐 이게 뭔지 몰라서. 네. 집에서 네. 나사를 박으시면 네. 나무 끝이 깨지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은 보면 나사를 박기 전에 나사 구멍을 뚫어주는 드릴을 따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앞이 좀 달랐군요. 아까 네네. 뭔가 왜 얘는 얇고 한가 작은 건 줄 알았어요. 작은 거. 구멍.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요? 해보시면 이 바닥에 있는 구멍 여기다 대고 하는 건가요? 여기 나무에다가 자 키고 오! 네 이렇게 미리 나사 구멍을 뚫어놔야지 나무가 깨지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맥가이버였어요. 저 진짜 자신 있거든요. 우리 자리 이동해서 목공이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가시죠. 네, 자리로 이동해봤는데 제가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만져봤는데 어렵더라고요. 네. 저도 가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누구나 나무를 다루는 방법이나 기술들, 그러니까 도구나 공구를 가지고 나무를 다루고 조립하는 기술들을 익힌다라면, 네. 그러니까 뭐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노년 세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목공이나 혹은 가구 만들기 이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시간이 좀 얼마나 걸리 너무 오래 걸리면 지치기도 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보통? 그러니까 작은 가구들 뭐 의자나 혹은 뭐 의자 정도의 크기 뭐 정도라면 한 6시간 정도. 네. 뭐 그리고 조금 큰 테이블이나 그런 것들은 한 10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작업들을 한 번에 다 하기보다는 내가 시간이 날 때 잠깐씩 나눠서 그러니까 작업을 하고 또 쉬었다 작업을 하고 한다라면 네. 뭐 몸이 지치거나 뭐 그렇게 힘들지 않게 천천히 만드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딱 만든다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예,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 셀프 인테리어가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중장년층에서도 이 목공이나 가구를 만드는 데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셀프 인테리어나 그런 데 관심들이 많으신데, 그러니까 실제 뭐 마트를 가거나 혹은 뭐 가구점에서 가구를 사더라도 내가 생활에 필요한 크기나 뭐 필요한 기능들 뭐 이런 것들에 조금 선반을 집어넣고 싶다거나 요걸 폭을 조금 줄이고 싶다거나 그런 것들은 좀 대량으로 판매하는 가구들에서는 네. 내가 원하는 기능을 넣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직접 손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만든다라는 것들, 뭐 그런 만드는 것을 그러니까 완성이 됐을 때 만족감, 그런 것들은 좀 어떤 비용을 떠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뭔가를 만들어 보는 경험이 없는 사회인 거잖아. 네. 그러니까 다 뭐 마트에 가서 사거나 소비를 해서 내가 구매를 해서 살고 있는 게 요즘의 대부분 생활 스타일인데, 그 중에서도 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고 그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기술도 익히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의 만족감으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직접 셀프 인테리어나 목공을 배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나도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 배워야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중장년층들이 이 목공, 셀프 인테리어, 가구 만들기 이런 것들을 배우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요? 구마다 목공을 배울 수 있는 목공소들도 있습니다. 목공소들도 있고, 그다음에 기술교육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목공소나 기술교육원들은 대부분 뭐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곳들도 있고, 그다음에 사설로 지역에 보면 이제 그러니까 공방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가구를 만들기를 배우고 그다음에 직접 제작하실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학원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생각보다는 여러 곳에서 뭐 그러니까 공공에서 하는 곳에서부터 그러니까 사설로 운영되는 곳까지 목공이나 인테리어를 배울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목공을 배울 수 있는 곳들이 많군요. 그렇다면 이 목공을 배우기 위해서 좀 알아둬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뭐 가구 만들기나 인테리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필요하거나 배우고 싶은 게 어떤 것들인지를 좀 정확하게 정보를 그러니까 구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곳을 한번 교육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시니어 목공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랍이 일단 들어가는 애들은 그 기준에 맞춰서 그냥 안 들어가는 애들은 그냥 빼두시고 들어가는 애들이라도 먼저 끼워서 이렇게 손잡이 구멍을 표시해 두십시오. 표시해 두시고 나중에 이 비어있는 칸은 자를 필요한 선이다 싶은 자리에다가 연필로 그냥 살짝 점만 찍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다 조립해 놓고 보면 손잡이가 약간 삐뚤 경우가 많더라고요. 20cm 들어왔어. 아니요, 이게 좀 이 작업은 무슨 작업이에요? 저희 서랍을 좀 맞추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작업하는 거 어떤 작업이에요? 이거요. 여기 요거에다 요 붙이는 거거든요. 여기다 앞에 이제 전면에 붙이는 거예요. 네 번 하루에 3시간씩. 네 번. 그러니까 한 12시간 되죠. 나무라든가 또 나무를 다루는 일에 관심을 좀 가지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실제 해볼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이 좋은 교육 과정이 개설이 돼서 참여를 했고 무엇보다도 또 이제 동년배들이 같이 작업을 해가는 데서 소통을 할 수도 있고 아니 또 보람을 느끼기도 하죠. 이게 펜에다가 요만침이 안 들어가요. 그지 저것들이 다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내가 보기엔 선생님 이게 폈어. 이게 이렇게 되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음 들어갈 때 안 붙이시는 게 좋았을 거야. 아니 너무 벌어져서 내 마음에 안 들어. 눈이 잘 안 보이시고 연령대가 좀 되셔서 노안이라고 작업하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꿋꿋하게 작업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걸 보면은 되게 많이 저 또한 뿌듯해지고 있어요. 새 집을 좀 만들고 싶어요. 새 집은 나무 새 집을 만들어서 이 공원에 달아주는 거죠. 예. 이 새와 사람과의 공존. 쓸 용도로 만드는 건 집에서 쓰고요. 나머지는 필요한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드리려고요. 보니까 정말 열심히 만드세요. 그리고 이게 그냥 완제품, 밖에서 파는 제품처럼 네. 잘 만드셨어요. 네. 그런데 궁금한 게 그러면 주로 아마 좀 뭘 좀 많이 만드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주로 만드는 게 뭘까요? 주로 만드시는 것들은 이제 작은 옷장이나 테이블, 그다음에 의자류들. 그러니까 실제 뭐 큰 장롱이나 그런 것들은 제작하기 어려우시고 또 뭐 이동하기도 어려우니까
집에서 쓰는 작은 생활 가구들을 많이 제작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럼 이 교육을 배우기 시작하면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 거예요? 대부분의 목공 교육 과정들은 좀 첫 단계에서는 내가 필요한 가구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리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아, 그림을 그리는 작업. 예, 그 다음에는 그것을 이제 좀 대부분은 설계도라고 얘기하는 디자인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수치도 기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나무의 조각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도 되게 꼼꼼하게 계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디자인의 단계가 끝나면 그러니까 실제 나무를 자르고 뭐 필요하다라면 뭔가 가공을 하는 작업들. 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거친 후에 이제 조립을 하는 거죠. 조립.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실제 내가 구상하고 이제 조립까지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가 만들고자 했던 가구의 형태가 그러니까 형태가 완성된 뒤에는 내가 뭐 사포질도 하고 내가 칠하고 싶은 색을 칠해서 가구의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선생님 오늘 만드는 게 어떤 걸 만들어요? 스툴 의자라고 해서 등받이가 없는 의자를 오늘 제작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각이랑 높이를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구는 뭐 어떤 기구예요? 얘는 나무를 자르는 테이블소라는 기계예요. 가구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나무를 자른다거나 했을 때 정확한 계획된 대로 선을 그리고 잘라내는 작업들 그리고 표시한 곳에 정확하게 조립을 하는 정확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예전처럼 이제 모든 거를 수공구로 해서 예전처럼 수공구를 이용해서 힘들게 만들지 않고 여러 가지 작업 방법에 따라서 전동 공구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어서 전동 공구들을 이용한다라면 그렇게 뭐 많은 기술이나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쉽게 가구를 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조립을 하는 과정에서 나무끼리 흩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클램프라는 거예요. 요번에는 사포질 하는 거예요. 예, 사포질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색상을 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구에 내가 원하는 색상을 입히는 칠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목공 과정 배우는데 비용이 얼마쯤 들까요? 대략이라도. 배우시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러니까 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뭐 공공 뭐 목공소나 그런 것들은 대부분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 무료? 그리고
기술교육원이나 그런 것들도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가까운 동네에 뭐 사설로 운영되는 공방에서 배우고 싶다 그러시면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시면, 그러니까 내가 실제 좀 작은 생활 가구들을 만드는데 필요한 뭐 기술들은 충분히 배우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목공에 대한 자격증도 있나요? 자격증을 이렇게 따고 하시나요, 어르신들도? 목공 지도사 자격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고 그리고 그 자격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뭐 동네에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같은데 그러니까 목공 교육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자격증들 같은 경우는 뭐 어려운 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드릴이나 작은 도구들을 내가 다룰 수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취득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년 세대도 충분히 따실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증들을 취득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뭐 어린이집 같은데 혹은 뭐 학교,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 뭐 그런 것들을 하신다라면 좀 노년 세대의 좀 여가 생활에 뭐 이용하실 수 있는 활동으로 목공 교육 같은 것도 충분히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가구 디자인을 해서 직접 해서 판매하려고 할 때는 굳이 자격증이 없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네. 자격증 없이도 그냥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군요. 그렇다면 이 목공 과정 같은 것들을 배웠을 때 취업과 연결될 수도 있나요? 취업과 취업 혹은 좀 그러니까 작은 수익 활동을 만드실 수 있는 뭐 여가 활동으로는 충분히 연결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한 1년이나 2년 정도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목공을 과정을 배우시고 충분히 좀 실습의 과정들을 거치신다라면, 그러니까 동네에서 필요한 뭐 작은 생활 소품을 만드는 일, 뭐 그런 것들을 취업을 하시거나 뭐 혹은 동네에서 작은 공방을 창업을 하신다거나 그런 것들로서 연계하신다라면 뭐 큰 수익을 내고 그런 부분들에서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좀 노후에 여가 생활 하시는 것으로서는 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공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알쏭달쏭 시간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목공, 위험한 도구가 많은 것 같은데 다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다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안 다칠 수 있는 거죠? 기계들을 사용하시는 부분은 많지만 그것들을 좀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규칙들만 지키신다라면 목공하시다가 다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배우시는 과정에 기계를 다루고 그러면 좀 무서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있지만 실제 배우시는 분들은 다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선생님께서 지시하시고 알려주신 대로만 잘 하신다면 특별히 다치는 일은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다음입니다. 목공을 배울 때 도구들을 직접 다 사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네, 다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놀라서 지금 내라고 하셔가지고 다 사야 된다 그러면 포기하실 분 많거든요, 그걸 다. 네. 어떤가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도 보면 네. 그러니까 공구들을 빌려주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가서 거기를 저렴한 비용으로 목공 도구들을 직접 작업할 수 있는 작업 공간들도 많이 있으니까 주변에 보시고 뭐 주변에서 그러니까 목공 작업을 할 수 있는 좀 공공기관의 목공 작업장 혹은 공구들을 빌려주는 공구 대여소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주변에 의외로 생각보다 곳곳에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하신다라면 먼지가 많이 나는 안 좋은 환경에서 집에서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좀 수치를 제고해야 되는데 꼼꼼해야지만 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예, 꼼꼼하셔야 됩니다. 꼼꼼하셔야 된다고요? 이번에도 좀 덜렁대는 분들이 있어서 될 줄 알았는데 꼼꼼해야지만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가구라는 게 실제 우리가 매일 앉아 있기도 하고 뭐 거기에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밥도 먹고 뭐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네. 가구를 목공을 하실 때는 좀 그것을 사전에 첫 단계가 열심히 선을 그리고 계산도 하고 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꼼꼼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목공을 배우시는데 좀 유리하신 것 같습니다. 꼭 꼼꼼하진 않아도 되지만 유리하다는 거죠. 네. 좀 약간 덜렁대시거나 조금 그러셔도 충분히 배울 수 있고 또 하다 보면 꼼꼼한다는 게 이게 좀 잘 알고 있으면 지시하신 대로 또 알려주신 대로만 딱 하면 되는 거니까 혹 내가 꼼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점. 현재 시니어 분들에게 목공 수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네, 저희들이 그러니까 교육을 하면서 보면 좀 은퇴 이후에 오신 분들이 많이 교육을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보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은퇴 이후에 사실 마땅히 할 만한 일들이 없었어요. 네. 없었고 뭐 집에서 여가 시간 뭐 TV 보면서 보내는 게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내가 은퇴 이후에도 뭔가 좀 뭐 사회 활동을 한다거나 또 뭐 새로운 좀 제2의 창업을 하신다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만큼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교육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실제 뭐 실습도 해보시고 그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 좀 노후 생활을 조금 더 풍요롭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집에 필요한 것도 뚝딱뚝딱 만들기도 하고 뭐 자녀분들 집에 가구동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뭐 보내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내가 좀 노후에가 많은 시간들을 좀 무료하게 보내지 않고 좀 재밌게 보내는 모습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물건을 만들었을 때, 가구를 만들었을 때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그럼 그런 모습 보면 굉장히 보람도 되고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분들이 만드신 것들이 처음에 만드실 때는 조금 뭐 흔들리는 것도 많아요. 흔들리는 것도 많고 약간은 좀 부실한 것도 있지만 그게 단순히 뭐 내가 가구라는 걸 배웠으니까 뭐 시중에 파는 가구처럼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몸을 움직여서 뭔가를 완성을 했고 그리고 그게 약간은 뭐 배움의 단계니까 부족하긴 하지만 뭐 집에 가져가서 내가 생활에 실제 쓸 수 있는 거를 만들었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 조금씩 그러니까 숙련도가 높아지면서 내가 충분히 만족하게 되는 가구도 어느 순간에 제작하게 된다라는 것들 뭐 그런 것 모습들을 보면 이게 좀 목공이라는 게 단순히 기술을 익힌다라기보다는 좀 내가 노후 생활에 좀 새로운 생활 문화를 가지게 된다라는 좀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어르신들이 자신감도 좀 많이 생기고 좀 변할 것 같아요. 어떤 이렇게 막 좀 밝아지신다든지 이 완성도 있는 것들 딱 만들었을 때 본인들이 보람을 느끼고 뿌듯하잖아요. 좀 어떻습니까? 좀 많이 밝아지고 그러지 않을까요? 처음에 왔을 때랑 좀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어때요? 처음에는 조금 뭐 이게 뭐 안 쓰는 도구니까 약간 뭐 좀 두렵기도 하고 사실 나무 자르는 거 보면 무서운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도 조금씩 직접 해보시고 하면 내가 뭔가 전혀 해보지 않았던 것이지만 좀 새로운 생활의 기술들을 익히면서 좀 새롭게 뭔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 다음에는 또 뭘 만들어 보지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뭔가 자료도 찾아보시고 뭐 이걸 만드는데 이런 기술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고민하시는 모습들 뭐 그런 모습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희가 앞서 예전에 이제 치매에 대한 것들도 방송했었었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새로운 것들을 좀 배우고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건강, 정신 건강에도 되게 좋고 많이 좋고 또 즐거움도 찾고 자신감도 회복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냥 목공하시는 분들 사이에 하는 말로 뭐 은퇴가 없는 직업이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이제 목공 일인 것 같아요. 네. 내가 뭐 속도는 천천히 하셔도 내가 뭔가 좀 도구들을 다루실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뭔가를 작은 것들을
완성할 수 있는 뭐 공간 혹은 뭐 일터만 있다라면 충분히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게 목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목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일단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취미처럼 좀 쉽게 시작한다면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쇼니킴이 소개하는 오늘의 픽! 겨울철 중장년층에게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 예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빙판길이 많은 겨울철, 낙상사고를 줄이고 예방할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눈과 비로 인해 빙판길이 생긴 날에는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도록 합니다. 조심한다고 해도 빙판길이 많으면 쉽게 넘어지기 때문인데요.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할 때는 외출 10분 전 스트레칭으로 미리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것도 낙상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평소에 꾸준한 운동과 스트레칭을 하도록 합니다. 모든 근육을 사용하는 전신 운동과 스트레칭, 걷기 운동 등은 허벅지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고 유연성을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보온에 신경 쓰도록 합니다. 외출 시 네일을 착용하고 두꺼운 코트나 패딩을 입어 신체를 따뜻하게 유지하면 근육과 인대가 이완돼 다칠 위험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뼈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고 비타민 C는 뼈에 좋은 콜라겐을 생성하기 때문인데요. 그에 반대로 조미료나 염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낙상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 낙상사고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행복하고 건강한 겨울철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의 길라잡이 브라보 청춘클럽.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브라보 청춘클럽!